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6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저희들이 봐 상식적인 사람, 일반적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멋진 결단이었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고 현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 박수로 보낼 일입니다. 그런데 또 좌파들이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강제징용 할머니 한 분 앞세워갖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창가만 부르고 있을 때 그때 뭘 했습니까? 문재인은 이런 국제적인 국가 간의 문제, 특히 한미일 지금 삼각 동맹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해결원 해법을 윤미향 같은 천하의 사기꾼하고 짝짝꿍 돼갖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해 처먹었습니다. 변화된 게 있습니까? 윤미향은 28년 동안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장에다 빗으로 꽂고 빨대를 꽂고 거기다 양분을 빨아먹고 돈은 윤미향이가 다 챙겼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라고 그 많은 국민들의 성금을 보내고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많이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윤미향에 침투해서 일본 가서 쳐드시고 일본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와서 봉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그 패거리,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은 진짜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간. 오직 과거만 들여다보면 과거에 잘못된 것만 해짓고 그걸 어떻게든지 갈등을 만들어서 빨대를 꽂고 상처를 해짓고 하는 그런 일을 그냥 정치라고 해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도 답이 없고 해법이 없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 새끼들도 저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판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 위기, 판결의 위기는 뭐냐?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판사들이 많다. 그래서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플러스 국제적인 규범, 규율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국제법은 뒷전이고 그냥 막 정치적 판결을 합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에 의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회사 보고 물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조치를 계속할 거면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한국은 계속 고립돼서 끝내는 한국 국가와 국민이 다 이제 죽는 벼랑 끝으로 갑니다. 그때 가서 잘못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은 용기 있는 결단이고 지금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그런 소신 갖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사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삼각동맹이 절실히 필요할 시기에 이 한일 간의 그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결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윤석열을 친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인간들이 역사 공부를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면 선택. 1998년에 김대중이가 일본 가서 천황폐하 절도 하고 그리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 그 당시 수상과 회담했지 않습니까? 통일한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일에 그 일본 총리가 통일한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딱 얘기했는데 그 한나라의 수장이 통일한 마음으로 반성한다면 사과한 거 아니에요? 사과한 걸 또 하라, 사과한 걸 또 하라는 게 사람이 입장 바꿔놓고 사과했는데 자꾸 하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정치하는 인간들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사과하라 해서 그 국가의 수상이 통일한 마음으로 반성한다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심심하면 자기들 우리 기분 나쁘면 부추겨갖고 데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일본 사과 안 한다. 또 이제 사람 또 나서 또 사과하라. 이게 나라냐고. 이런 걸 나라라고 이끌고 있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그 패거리들, 정의당, 이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과거, 100년 전에 공산당의 유물을 갖고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들 머릿속에는 미래의 설계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했다시피 공산주의자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는 항상 과거를 향해서 살아가고 과거에 너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이래갖고 그냥 옛날 지주들 당신 옛날 부자였지 당신 옛날 뭐 했지 걔 사람 죽이는 일.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그랬고 모태통이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랬고 공산주의 해갖고 사람 안 죽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해갖고는 그런 식으로 사람 죽이고 한 건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하나의 생명을 재단할 수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동에 죽여버려요. 잘못해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사포로 쏴 죽여버려요. 그런데 공산주의 좋다고 지금 야단이.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합리적 결단이었다.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면 일본 정경련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일본의 수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통일한 마음으로 반성한다. 그걸 개성하겠다는 거죠. 한 번 했는데 자꾸 하니까 그 또 개성하겠다 그래. 물론 잘못하면은 잘못은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국제사회에서 한 번 반성하고 했으면 되지. 계속 반성하라 하는 국가도 그건 진짜 나약한 국가고 정신없는 국가다. 베트남 보세요. 우리한테 보상금 주라 그랬습니까? 미국에게 보상금 주라 그랬습니까? 딱 한순간에 과거는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하고 악수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신 있게 자신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비굴하고 난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면은 또 주라 그래. 주면 왜 네가 줘? 여기서 줘야지. 참 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일본 국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왜 미안한 마음이냐? 한국의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나 정리 못하고 있는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좌파들의 인생은 항상 남을 괴롭혀서 커플개처럼 빨아먹고 공산당이 지 스스로 뭘 만들어서 국가를 번듯하게 만들고 한 게 없어요. 진짜 사람 죽이고 남의 무덤 위에 국가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체제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고르바초프 시대 1988년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동구공산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잿더미가 된 나라를 받고 이 잿더미가 된 나라는 100년이 가도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선 한국, 그리고 88년에 올림픽을 치를 그런 나라의 위상을 보면서 동구공산당이 싹 무너지는데 한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발전이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바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지도자가 개혁과 개방 선언을 하면서 바로 자유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소련을 개방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아주 훌륭한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부상을 했는데 지금 푸틴이 권력을 잡고는 또 공산주의를 회귀하고 있습니다. 1인 독재는 바로 마약이나 똑같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또 촛불 행동 중고생 이렇게 단체 특단 망명한다 그런 뉴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놈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많이 있고 박원순이 있을 때 서울시에 불법으로 받아 쳐드신 게 수천만 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걔들 잡으면은 뭔가 있을 거예요. 걔들도 애들이기 때문에 잡아서 뭔가 조사를 하면은 자신들에게 이런 불온 사상을 가르친 누가 가르쳤다 이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민중민주당 애들이 얘들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얘들도 배후에는 틀림없이 북조선 북한 노동당이 있고 얘들에게 사상교육과 불온교육을 가르친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배후에. 그렇지 않고는 쟤들이 정치 이념 괴물처럼 저렇게 서서 2천 몇백일을 저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유민주적 토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저런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방송 마치고 여기 바로 이제 CJ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국민노조 포항 대리점은 민주노총보다 우리 국민노조 조합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CJ 우리 국민노조 조합원들이 올라와서 CJ 대한통운에 9시 반부터 가서 투쟁을 합니다. 왜 투쟁을 하는가?
민주노총하고 CJ 대한통운이 짭짤이가 돼갖고 국민노조 조합원들을 지금 괴롭히고 그 국민노조 조합원들이 만든 택배 대리점을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고 그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그 1인 개인의 회사 번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공산국가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CJ 대한통운 본사가 이런 짓을 하고 어제 올라왔던 우리 국민노조 조합원들은 사본도 빼앗기고 남의 동네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억울해서 어제 차를 2대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투쟁을 시작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불법과 폭력적 노사 간행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CJ 대한통운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아침에 저희들은 그곳에서 투쟁을 시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우리는 투쟁하면 이깁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근 집회와 이 말, 언어의 천재적 달란트를 갖고 있는 안정근이가 어제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몸도 많이 나쁘겠지만은 안정근은 감옥에 가서 잘 싸웠습니다. 안정근이가 감옥 갔는 이유는 문재인 집에 가서 집회했다는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이재명 천하의 악인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이재명 너는 거짓말장이었고 지 거짓말을 한 거 욕설을 한 거 털어놨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안정근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일을 인천의 검사들과 인천의 판사들은 안정근을 무려 5개월 동안에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안정근을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결의로 감옥에 잡아놓을 것 같았으면 이재명 같은 인간은 지금 감옥에 진즉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 잘못된 용기 없는 이 치졸한 검사들, 그리고 못난 판사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정신을 차려도 많이 차려야 됩니다. 안정근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몸을 잘 추스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이 사회 불의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우는 안정근의 그 모습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밤에 정창아제가 밤을 세우고 또 애국자가 또 밤을 세웠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제 와서 또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